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14장입니다. 오더 와이어드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더넷 위해의 유선 통신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ADSL망입니다. 그리고 ATM망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의 1의 6절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라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DS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 디지털 가입자 해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고속 디지털 통신 해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SL은 크게 Asymmetrical DSL, ADSL, High Bit Rate DSL, HDSL, Very High Bit Rate DSL, 초고속 DSL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 초기에는 DSL 기술을 ADSL, HDSL, VDSL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ADSL이라는 용어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DSL, 보통 가입자 해선입니다. 전화선으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광 케이블로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화선을 통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통신, 즉 다시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화선은 음성 통화에 사용되는 통신 해선인 것입니다. 음성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은 4kHz 정도인 것입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즉 TP 케이블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신호의 대역폭은 1.1MHz 정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 통화에 필요한 대역폭 4kHz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1MHz에서 4kHz를 뺀 나머지 대역폭을 인터넷 서비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ADSL 기술인 것입니다. ADSL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ADSL 기술의 핵심은 어시메트리컬, 비대칭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 다운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컴퓨터로부터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는 업로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운로드 데이터인 것입니다. 업로드 데이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용으로 활용하는 대역폭 중에 많은 부분을 다운로드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업로드 부분은 대역폭을 굉장히 좁게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운로드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의 밴드위스는 넓고 업로드에 할당된 밴드위스는 좁은 것입니다. 비대칭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ADSL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선에 실린 저주파 음성 신호와 고주파 데이터 신호, 스플리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음성 신호는 전화기 쪽으로, 데이터 신호는 컴퓨터 쪽으로 전송하면 두 개의 신호를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축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모뎀에 포함된 기술입니다. 압축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선을 가입자 해선으로 이용하면서도 광 케이블이 아니면서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통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TV 영상 신호도 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SL 기술에서의 비대칭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운로드의 속도가 업로드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역폭
할당을 다운로드 부분에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ADSL Asymmetric Communication Technology다. 즉 다시 말하면 ADSL은 비대칭 통신 기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 가정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기술인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클라이언트용의 컴퓨터를 비즈니스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ADSL 기술은 비즈니스용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T2페어 케이블을 이용한 전통적인 모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4kHz로 대역폭을 제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성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대역폭을 4kHz 사용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TP의 대역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의 대역폭은 1.1MHz인 것입니다. 필터를 제거해서 4kHz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P 케이블 1.1MHz 전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DSL 기술에서 사용하는 밴드 입시는 1.1MHz인 것입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밴드 입시가 1.1MHz는 아닌 것입니다. 이론적 대역폭인 것입니다. 실제 가정과 교환국 사이의 거리, 신호 방식 등에 의해서 대역폭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송 속도는 일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컬 루프 라인의 해선의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트, 즉 비트 레이트는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DSL 기술을 일명 어댑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M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멀티톤 테크닉인 것입니다. 초고속 모뎀에 적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초고속 회선이 접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회선이 모뎀을 통해서 접속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옆에 애장형으로 설치되는 모뎀인 것입니다. 초고속 모뎀에 적용되는 DMT 기술은 QAM과 FDM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 기술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폭과 의상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다수 개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법입니다. 아날로그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멀티플렉싱 기법인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고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멀티플렉싱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입자 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 TP 케이블을 통해서는 아날로그 해선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가 전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P 케이블, 즉 전화선의 대역폭은 약 1.104MHz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대역폭을 256개의 채널로 분할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원 채널이 4.312kHz가 되는 것입니다. 원 채널의 대역폭이 4.312kHz가 되는 것입니다. 0번 채널이 보이스 채널입니다. 음성 통화를 위한 채널. 원 채널이 4.312kHz이기 때문에 4kHz 충분한 것입니다. 원 채널에서 5 채널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 신호와 음성 신호의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드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6번 채널에서 30번 채널까지 업스트림 모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데이터의 업로드에 사용되는 채널인 것입니다. 31번 채널에서 255 채널, 즉 대부분의 채널을 데이터를 다운받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운스트림을 위해서 사용하는 채널인 것입니다. 다운 부분이 업 부분보다 대역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속도를 빠르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업로드 하는 부분입니다.
다운로드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스 채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이스 채널은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성 신호가 전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음성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 채널만 아날로그 신호로 수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로드 하는 경우입니다. 업스트림 경우인 것입니다. 6번 채널부터 30번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채널에서는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할 것입니다. 아날로그 해선 TP 케이블인 것입니다. 보호당 15비트를 전송하는 QAM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비트 2의 15승계의 신호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트레이트가 높은 경우입니다. 신호 하나당 15비트가 전송된다는 것은 신호를 2의 15승계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업로드하는 부분 QAM 변조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한다면 이러한 신호들을 멀티플렉싱해서 TP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다운받는 경우, 다운 스트리밍 경우입니다. 31번에서 255번 채널까지 다수의 채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FDM 부분에서 디멀티플렉싱 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QAM 방식으로 복조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역시 신호 하나당 15비트에 해당하는 즉 2의 15승계의 각 신호가 각 채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로부터 수신단에서 복조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바꾸어서 단말기인 컴퓨터에 전달하는 방식, 다운스트림 방식인 것입니다. 초고속 모뎀에 장착된 회로의 기능인 것입니다. ADSL 모뎀에서의 전송 속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채널은 보이스 채널인 것입니다. 1번에서 5번 채널, 즉 5개의 채널은 가드밴드 역할을 하는 보호대역인 것입니다. 보이스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가드밴드인 것입니다. 업스트림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을 위해서, 즉 업로드를 위해서 6번부터 30번 채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총 25개의 채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데 24개의 채널이 사용되고 나머지 1개의 채널은 제어 신호의 전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채널은 24개인 것입니다. 24채널인 것입니다. 각각 채널의 대역폭은 4kHz인 것입니다. 헬츠당 15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총 1.44 Mbps/s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해서 할당된 데이터 채널은 31번 채널에서 255번 채널까지 총 225개의 채널이 할당된 것입니다. 224개의 채널을 데이터 채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개의 채널은 제어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24개의 채널, 각 채널의 대역폭 4kHz, 헬츠당 15비트, 총 13.4 Mbps/s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비트레이트는 이론적 계산값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입니다. 업로드인 경우에 64kbps/s에서 1Mbps/s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인 경우에 500kbps/s에서 8Mbps/s까지 전송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ADSL 모뎀의 블록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필터에 의해서 음성 신호와 데이터를 구분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ADSL 모뎀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데이터로 바뀔 것입니다. 다시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ADSL 모뎀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된 신호는 필터를 거쳐서 다시
전화선을 통해서 전화국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보이스 채널은 필터를 통해서 직접 아날로그와 아날로그 회선으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회선,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회선이기 때문에 변복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4의 4절 AT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 모드인 것입니다. ATM은 일종의 스위치드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ATM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위치 즉 교환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ATM 방식은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비교적 넓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ATM에서의 프레임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53바이트입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ATM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을 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TM은 셀 릴레이 프로토콜에 기반하고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ATM은 ATM 포럼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또 ITU-T라는 국제표준화 기관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ATM 고속통신망 관련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ONET은 광망에서의 표준인 것입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로 구축된 광망에서의 표준입니다. 이러한 고속통신망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서 많은 네트워크들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ATM은 정보 슈퍼 하이웨이 정보 고속도로의 고속도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TM은 비교적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고속통신망 구축에 사용되는 일종의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TM Asynchronous Transfer 모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 모드인 것입니다. 트랜스퍼 모드는 신호를 멀티플렉싱하고 그러한 여러 개의 신호를 멀티플렉싱한 것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스위칭하고 경로를 배정하고 또 트랜스미션하는 모든 동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TM은 패킷 원리를 발전시킨 하나의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셀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굉장히 셀의 길이는 53바이트로 작은 것입니다. 보통 이더넷 등 타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패킷의 길이는 최소 128바이트에서 최대 4096바이트까지의 길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셀은 굉장히 53바이트로 작은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다는 의미에서 셀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53바이트 중에서 48바이트가 데이터가 전송되는 부분이고 5바이트는 헤더용입니다. 헤더에는 어드레스 채널의 어드레스 등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헤더 속에 채널을 나타내는 표지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널의 어드레스에 따라서 채널 번호를 식별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Synchronous Transfer 모드에서는 각 채널의 전송 속도는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또는 항상 같거나 2배, 3배, 4배 완전한 정수 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할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STM에서는 그 타임슬롯, 할당된 타임슬롯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전송 속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ATM에서는 채널의 전송 속도가 항상 같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셀의 수를 전송 속도에 비례해서 전송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송 효율과 유연성이 매우 높은 전송 모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TM, 비동기 전송 모드. 비동기의 의미는 셀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자유롭게 전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통신망의 전송 속도와 동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동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동기시킨다는 것은 전송 속도가 2배인 경우에 같은 타임 슬롯에 2배로 빠른 채널의 패킷은 2개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2배 낮은 채널로 들어오는 패킷은 2개 보내는 과정에서 1개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TM, 비동기 전송 모드에서는 2개를 보내는 과정에서 1개를 할당한다는 이러한 동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셀이 발생할 때마다 전송하면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림에 셀의 전송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STM 방식인 것입니다. 동기 트랜스퍼 모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개의 채널로부터 패킷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타임슬롯, 1번 타임슬롯에서는 첫 번째 채널로 입력되는 패킷이 전송될 것입니다. 2번 타임슬롯에서는 2번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이 전송될 것입니다. 3번 채널에서 입력되는 패킷이 없는 경우라도 3번에 할당된 타임슬롯이 배정될 것입니다. 아무런 패킷 데이터도 전송되지 않는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4번 채널에 할당된 타임슬롯에 4번 채널에 입력되는 4번 채널로부터 입력되는 패킷이 전송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임슬롯에 포함된 데이터는 무조건 1번 채널로 입력되는 패킷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임슬롯에 위치한 데이터는 두 번째 채널로 입력되는 패킷인 것입니다. 동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널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채널, 두 번째 채널, 세 번째 채널, 네 번째 채널, 다시 순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첫 번째 채널에 해당하는 타임슬롯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ATM 모드인 것입니다. Asynchronous Transfer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패킷이 53바이트로 굉장히 작은 패킷인 것입니다. 패킷 앞부분에는 검은색 부분 헤더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널 번호가 포함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패킷이 발생하자마자 순서대로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송할 것입니다. 채널 1번 채널이라는 채널 어드레스가 헤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단에서 어떤 채널에서 송신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널에 입력되는 패킷 전송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2번 채널에서 들어오는 패킷이 전송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순서로 패킷이 전달될 것입니다. 셀이 전달될 것입니다. 헤더와 데이터가 포함된 전체의 데이터의 길이가 53바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패킷을 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의 4의 1절 디자인 목표인 것입니다. ATM망의 설계 목표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강섬이와 같이 고속 데이터 전송률을 갖는 매체의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이 ATM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ATM 통신망을 구축하는 목표는 TP 케이블이나 아니면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전송 매체에 적합한 최고의 비트레이트, 전송 속도를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전송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장거리 상호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TM망은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비교적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WAN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호환성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적게, 좀 싸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기통신 체계에 어긋나지 않게 ATM망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자들, 즉 다시 말하면 가입자망에 관련된 부분들, 지역 서비스 제공자 프로바이더들, 장거리망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ATM망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ATM망은 커넥션 오리엔티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연결 지향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스위칭 방식에서 데이터그램 어프로치 방식과 버추얼 서킷 접근 방식, 가상회선 접근 방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ATM망은 가상회선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셀들의 경로, 셀들의 전송 경로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셀들은 동일한 경로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셀들 1번, 2번, 3번, 4번 셀은 각각 다른 경로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그램 방식과는 틀린 방식인 것입니다. 항상 일정한 경로 1번 D를 2번, 2번 D를 3번, 3번 D를 4번이 따라가는 형태 연결 지향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TM망에서는 하드웨어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전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TM망 구축에 사용되는 스위칭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랜을 이더넷 방식으로 구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랜 자체도 ATM망으로 구축하면 굉장히 효율도 높고 성능도 개선되고 전송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칭 장비가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축된 ATM망은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광대역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자부에서 각 주민자치센터, 지자체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ATM망인 것입니다. 또 전국에 있는 우체국을 연결하는 우체국망, ATM망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ATM망의 설계 목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위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인 것입니다. 버추얼 서킷 어프로치 방식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기능은 약화시키고 하드웨어 기능을 강화시켜서 비트레이트를 개선해보자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의 4의 2절 프로블렘 기존에 존재하는 existing 시스템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ATM망의 설계 요구사항 디자인 리콰이어먼트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싱 과정에서 프레임 사이즈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생성되는 사이즈가 다른 프레임이 전송되는 경우입니다. 사이즈가 큰 프레임이 도착한 경우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프레임들이 전송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X 프레임이 먼저 전송될 것입니다. X 프레임이 전송되는 시간은 프레임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전송 시간 역시 굉장히 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레임 사이즈가 작은 A, B, C 프레임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B, C는 프레임 사이즈도 작고 전송 속도도 빠르게 전송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X라는 프레임을 만났을 때 의도하지 않은 지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임 사이즈가 다른 경우의 멀티플렉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셀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은 일종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프레임, 53바이트의 프레임, 작기 때문에 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X라는 셀, A, Y, B, G, C 셀이 전송 대상이 되는 셀이 되는 것입니다. X라는 셀이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 멀티플렉싱에 의해서 A가 전송될 것입니다. Y, B 의도치 않은 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딜레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 단위로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 단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크기를 갖는 모든 프레임을 균일하게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레임을 작은 데이터 단위 53바이트 단위로 분할해서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를 멀티플렉싱할 때 생기는 문제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 네트워크에서는 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셀은 굉장히 작은 프레임인 것입니다. 고정된 사이즈의 블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3바이트의 데이터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셀로 분할된 데이터가 비연속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라도 셀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의 4의 3절 ATM망의 아키텍처 즉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ATM망으로 구축된 경우입니다. ATM망에서 사용되는 스위칭 장비들을 스위치, 즉 교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ATM망에서의 교환은 전화망에서 쓰는 해선 교환과 데이터 통신 망에서 사용하는 패킷 교환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스테이션과 교환기가 연결되는 부분, 스테이션과 교환기가 연결되는 부분, 스테이션과 교환기가 연결되는 부분, 즉 유저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부분, 유저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유저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 유저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ATM망에서 망과 망을 연결하는 부분,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 망과 망을 연결하는 부분,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ATM 스위치를 이용해서 ATM망을 구축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ATM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TP, Transmission Path 전송 경로, VP, Virtual Path 가상 경로, VC, 과상 해선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mission Path, 일종의 물리적 해선인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교환기를 연결할 때 또는 교환기와 교환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해선, 전송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TP 케이블, 광 케이블 또는 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시를 연결하는 모든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선은 다시 Virtual Path, 가상 경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가상 경로로 구분한 그림입니다. 교환기를 통한 특정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를 버추얼 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도시 사이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추얼 서킷, 가상 해선, 특정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의 채널인 것입니다. 버추얼 패스는 다시 여러 개의 채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트랜스미션 패스, 해선은 두 개의 버추얼 패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각각의 버추얼 패스는 세 개의 채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물리적 전송 매체를 6개의 채널로 나누어서 통신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전송되는 경로가 채널이 6개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로 보면 6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차선, 도로로 봤을 때의 차선을 식별하는 것을 TP, VP, VC 번호로 하겠다는 것이 ATM망의 일종의 설계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Virtual Connection Identifier인 UNI and NNI, 즉 다시 말하면 가상 연결에서의 식별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식별자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PI와 VC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해선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매체인 것입니다.
특정해서는 여러 개의 VP로 나누어서 가상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나누어서 특정 채널을 지정할 것입니다. Virtual Path Identifier가 되는 것입니다. 14번 식별자를 갖는 Virtual Path인 것입니다. 18번을 갖는 Virtual Path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Virtual Path는 다시 여러 개의 Virtual 채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Virtual 채널에 관련된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14,21로 부여된다는 것은 14, VP가 14번 VP라는 것입니다. 14번 VP에 VC가 21번, 21번 채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드레스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전송 매체는 단순히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송 매체를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누어서 통신할 경우 각각의 채널을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에 관련된 어드레스 부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UNI, 즉 유저와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는 VPI에 8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VCI에 16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연결에서는 VPI 비트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VPI로 구분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VPI에 12비트, VCI는 채널 나타내는 비트수는 16비트 동일한 것입니다. 2의 16승 65535개의 채널을 구분할 수 있는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2의 12승 4096개의 패스를 구분할 수 있는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256개의 패스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TM 셀의 구성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M에서의 셀은 전체가 53바이트인 것입니다. 두 개의 필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헤더와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페이로드 부분에는 데이터가 포함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48바이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나머지 5바이트가 헤더, 즉 어드레스가 포함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가 저장될 것입니다. VP 버추얼 패스와 버추얼 채널에 관련된 아이덴티파이어가 5바이트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ATM망에서 사용되는 스위칭 장비, 즉 교환기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우팅, 경로 배정 테이블인 것입니다. 경로 배정 테이블에 의해서 셀들의 경로가 배정되는 것입니다. 셀이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추얼 패스 넘버가 153번입니다. 버추얼 채널 넘버가 67번입니다. 1번 인터페이스로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인터페이스로 입력되고 있는 153번의 버추얼 패스, 67번의 버추얼 채널을 갖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셀은 3번 인터페이스로 출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IP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인터페이스로 출력되는데 다시 버추얼 패스는 140번을 배정받을 것입니다. 버추얼 채널 다시 92번을 배정받는 것입니다. 140번의 버추얼 패스와 92번의 버추얼 채널을 새롭게 배정받아서 3번 인터페이스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ATM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계층인 것입니다. ATM은 일종의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ATM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토콜. 이러한 ATM이라는 프로토콜에서는 3개의 계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층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AAL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어댑테이션 레이어, 응용 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ATM 레이어, Asynchronous Transfer Mode 레이어, 실질적인 신호가 전송되는 피지컬 레이어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교환기와 교환기, 스위칭 장비와 스위칭 장비에서는 하위 두 계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TM 계층과 피지컬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환기와 스테이션, 교환기와 스테이션,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에서는 3계층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AR 계층에서 버전에 따라서 1, 2, 3, 4, 5 버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5 버전의 AAL5가 되는 것입니다. ATM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는 실질적인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는 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ATM망에서의 피지컬 레이어는 소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넷은 옵티컬 네트워크 광망에서의 표준인 것입니다. 소넷은 광망이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ATM이 소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설계 철학 그 자체가 비트레이트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페이로드를 정의하는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ATM 셀의 시작 부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53바이트 단위로 분할해서 각각의 셀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타 피지컬 레이어 트랜스미션 프로토콜과도 서로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부분이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ATM망의 피지컬 레이어는 소넷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를 높이겠다는 설계 철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데이터를 ATM 셀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53바이트 단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프로토콜은 타 네트워크에서의 프로토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ATM 계층은 일종의 TCP/IP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드와 노드 사이의 셀의 전달을 책임지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로 라우팅 지정하고요. 경로를 배정하는 부분, 라우팅 부분, 트래픽 관리하는 부분, 플로우 컨트롤하는 부분, 스위칭하는 부분, 멀티플렉싱 하는 부분을 ATM 계층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전송된 48바이트의 세그먼트에 5바이트의 헤더를 추가해서 총 53바이트의 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AAL 레이어로부터 내려오는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48바이트로 나눈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48바이트로 구성된 세그먼트가 내려오면 앞에 헤더 부분에 아이덴티파이어를 추가해서 5바이트를 추가해서 53바이트의 ATM 셀로 만드는 것이 ATM 레이어의 기능인 것입니다. AAL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댑테이션 레이어입니다. 버전 5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일종의 TCP/IP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상위 계층인 것입니다. AAL 계층은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서브 레이어가 컨버전스 서브 레이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서브 레이어가 세그먼테이션 앤 리어셈블리 서브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의 마지막에 트레일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데이터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트레일러에는 아이덴티파이어가 기록될 것입니다. 또 전체 데이터의 길이가 기록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CRC 코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트레일러를 포함해서 SAR 계층에서 48바이트 단위로 나누는데 정확하게 48바이트로 마지막 데이터까지 나누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패딩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로를 패딩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8바이트로 정확하게 마지막 데이터까지 분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그먼테이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48바이트로 분할된 데이터들은 ATM 레이어로 내려갈 것입니다. ATM 레이어에서 헤더 5바이트의 헤더를 첨가하면
하나의 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셀들은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갈 것입니다. 송신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설명한 것입니다. 수신으로 생각한다면 ATM 셀이 도착할 것입니다. 각각의 셀은 53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ATM 레이어에서 헤더 부분을 띄어내고 48바이트의 데이터만 SAR 서브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48바이트가 전달될 것입니다. 다시 컨버전스 서브레이어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48바이트를 모아서 전송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입니다.